여러분, 혹시 아파트 층수를 그냥 지나치듯 신경 쓰고 계신 건 아니신가요? 오늘은 조금 놀라운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부잣집도 망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아파트 층수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층수까지 뭐가 중요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풍수에서는 층수도 집안 기운과 재물운에 큰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즉, 단순히 내가 살고 싶은 층이 아니라 운이 들어오는 길목을 확보할 수 있는 층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경험하시죠. 같은 크기, 같은 구조의 집인데 어떤 집은 돈이 들어와도 금방 나가고 어떤 집은 들어온 돈이 오래 머무르고 기운까지 좋아지는 경우를요. 이 차이가 바로 층수와 에너지 흐름에서 나타납니다. 풍수에서는 집을 하나의 에너지 통로라고 봅니다. 집 안으로 들어오는 기운, 곧 재물운과 건강, 가족 행복 같은 좋은 에너지가 들어와서 집안 구석구석까지 순환해야 하는데 층수가 맞지 않으면 이 흐름이 막히거나 약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너무 낮은 층에 살면 바깥에서 올라오는 기운이 집 안으로 충분히 흐르지 못할 수 있고 너무 높은 층이라 바람과 조망이 불리하면 역시 좋은 기운이 제대로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주변 건물과의 위치, 햇빛, 바람, 조망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죠. 그럼 이미 사는 층은 어쩌죠? 라고 물으실 분도 계실 텐데 걱정 마세요. 층수가 완벽하지 않아도 현관 위치, 집안 에너지 흐름, 조명과 청결 같은 작은 관리로 재물운과 집안 기운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히 좋은 층수를 골라라가 아니라 왜 층수가 재물운에 영향을 주는지, 어떤 층이 불리한지, 그리고 이미 사는 층에서도 어떻게 하면 돈과 기운이 들어오는 길을 열 수 있는지까지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끝까지 보시면 층수 하나로도 집안 기운과 재물운이 달라진다는 원리를 직접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운의 차이를 만든다는 사실, 사례와 함께 차근차근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여러분 집의 층수를 떠올려 보세요. 혹시 낮거나 높은 층이 고민되시나요? 혹은 주변 조망이나 햇빛 때문에 걱정되시나요? 오늘 영상을 보시면 단순히 층수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작은 원리만 이해하면 층수와 집안 에너지를 활용해 재물복을 불러오는 방법을 누구나 실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난 파트에서 층수 하나로 집안 기운과 재물복이 달라진다는 이야기를 나눴죠? 이번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부잣집도 망하는 층수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기 집 층수를 점검하면서 우리 집은 괜찮을까? 하고 확인해 보시면 좋아요.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층수가 너무 낮거나 지하 근처인 경우입니다. 저층이나 반지하 근처는 햇빛이 적게 들어오고 바람과 기운이 제대로 흐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풍수에서는 에너지가 막히는 공간은 재물운도 정체된다고 봅니다. 제가 상담한 사례 중 하나를 보면 50대 부부가 있었는데 원래 안정적인 재산과 수입을 가지고 있었지만 집을 저층으로 옮기면서 돈이 들어와도 금세 나가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 생겼습니다. 결국 기운이 제대로 순환되지 않는 층수가 문제였던 거죠. 두 번째 특징은 고층인데도 바람과 기운이 흐르지 않는 구조입니다. 높은 층이라고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바람이 잘 통하지 않거나 건물 구조상 에너지가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복도 끝에 위치하거나 주변 건물 사이에 갇힌 구조라면 좋은 기운이 들어와도 순환이 잘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60대 남성 L씨 사례를 보면 고층이지만 창문 방향이 좁은 골목 쪽이라 집안이 답답하고 재물 흐름도 막혔다고 하셨어요. 층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운이 흐르는 방향과 구조까지 살펴야 합니다. 세 번째 특징은 주변 환경과 에너지 충돌입니다. 층수 자체는 괜찮아도 주변에 높은 건물이나 전신주 같은 에너지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으면 재물운과 집안 기운이 방해받습니다. 70대 여성 H씨 사례를 보면 원래 부자였던 집이었지만 층수가 높은데 바로 옆에 높은 빌딩이 들어서면서 햇빛과 바람이 막혔습니다. 그 결과 재산은 유지했지만 사업과 투자에 연달아 손실이 생기고 집안 분위기도 점점 침체되었다고 하셨어요. 풍수에서는 이를 에너지 충돌이라고 하는데
기운이 제대로 들어오지 못하면 동과 행운도 쉽게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 세 가지 특징 기억하세요. 저층이나 반지하처럼 햇빛과 바람이 부족한 층, 고층이지만 기운이 막히는 구조, 주변 환경과 에너지 충돌이 있는 층. 이런 층수는 부잣집도 재물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살고 있는 층이라도 현관, 조명, 집안 배치 같은 작은 관리로 재물운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재물운을 불러오는 층수의 원리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높은 층, 낮은 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기운, 즉 에너지의 흐름입니다. 풍수에서는 집이 위치한 층수를 단순한 숫자로 보지 않습니다. 층수는 집 안으로 들어오는 운과 기운이 통과하는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하거든요. 좋은 기운이 들어와도 막히거나 정체되면 재물운도 자연스럽게 막히고, 반대로 기운이 원활하게 흐르면 작은 변화에도 운이 따라오고 재물운이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낮은 층과 높은 층의 차이를 볼게요. 12층이나 반지하 가까운 낮은 층은 햇빛이 잘 들지 않고 바람도 충분히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기운이 들어와도 좁고 답답한 공간에서는 순환이 어렵습니다. 반대로 높은 층은 햇빛과 바람을 충분히 받을 수 있어 에너지 흐름이 원활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단순히 높은 층이라고 무조건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높은 층이라도 앞뒤 조망이 막혀 있거나 주변 건물로 인해 햇빛과 바람이 들어오지 않으면 재물운이 정체되고 기운이 막힐 수 있어요. 층수와 재물운이 연결되는 원리를 이해하려면 기운의 통로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좋은 운은 현관, 창문, 발코니 등으로 들어와 집 안 전체로 순환합니다. 층수는 이 통로의 시작점이나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로가 막히면 기운이 들어오지 못하고 들어와도 오래 머무르지 못합니다. 반대로 통로가 열려 있고 햇빛과 바람이 들어오며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면 좋은 기운이 순환하면서 자연스럽게 재물과 복이 머무르게 됩니다. 조망도 매우 중요합니다. 앞뒤가 탁 트인 집은 기운이 막히지 않고 자유롭게 흐릅니다. 특히 앞이 막히지 않고 바람이 들어오는 방향이면 재물운뿐 아니라 건강운까지 좋아집니다. 반대로 앞이 막히거나 뒤쪽이 높은 건물이나 산에 가려 있다면 기운이 정체되어 재물운과 집안 전체 분위기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햇빛과 바람이 들어오는 층수는 시각적으로 밝고 쾌적할 뿐 아니라 풍수적으로도 매우 중요합니다. 햇빛과 바람은 기운 순환을 촉진해 집 안 구석구석까지 좋은 에너지가 흐르게 도와줍니다. 반대로 햇빛이 부족하고 공기가 정체된 공간은 재물운뿐 아니라 가족 건강과 마음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층수 자체가 절대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낮은 층이라도 구조와 환경이 좋으면 기운이 막히지 않고 재물운을 유지할 수 있고, 높은 층이라도 기운이 막히거나 환경이 좋지 않으면 운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즉,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기운이 어떻게 흐르느냐가 핵심입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60대 부부가 고층 아파트에 살았는데 앞뒤 조망이 막혀 바람이 통하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처음에는 높은 층이라 재물운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돈이 들어와도 금세 빠지고 투자에도 연속 손실이 생겼습니다. 반대로 낮은 층이지만 앞뒤가 탁 트이고 햇빛과 바람이 충분히 들어오는 구조에서는 재물과 기운이 원활하게 순환하며 작은 사업 기회나 투자에도 행운이 따라왔습니다. 결국 재물운과 층수의 관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에너지와 기운의 흐름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좋은 층수는 단순히 높은 층이 아니라 햇빛과 바람, 조망이 확보되고 기운이 순환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린 곳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내가 살고 있는 층수가 어떻든 작은 관리와 환경 개선으로 충분히 재물운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재물운과 대운을 부르는 층수가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실제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높다, 낮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운이 잘 흐르고 햇빛과 바람이 충분히 들어오는 층수가 핵심입니다. 우선 중간층과 고층을 비교해 볼게요. 중간층은 지하 근처의 탁한 기운이나 높은 층의 바람 부담에서
자유로워 안정적인 재물운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고층은 햇빛과 조망이 좋고 기운이 넓게 펼쳐지지만 바람이 강하거나 주변 환경과 조화가 맞지 않으면 오히려 기운이 정체될 수도 있어요. 즉, 중간층이든 고층이든 기운이 순환하고 환경이 조화로운 층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채광과 조망을 꼭 살펴야 합니다. 햇빛이 잘 들어오는 집은 풍수에서 양기가 충분히 들어오는 구조라고 보고 재물운과 건강운이 강화됩니다. 앞뒤가 탁 트인 조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쪽이 막히면 에너지가 정체되고 반대로 막힘이 없으면 운이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주변 건물 배치도 중요해요. 바로 앞에 높은 건물이 있으면 햇빛과 바람이 막히고 에너지 순환이 어렵습니다. 이미 사는 층수가 있다면 인테리어와 환경으로 기운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햇빛이 부족한 층은 밝은 조명을 설치하고 창가에 식물을 두어 양기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조망이 막힌 곳은 거울이나 반사 소품으로 시야를 넓히는 효과를 내어 기운이 흐르게 도와주면 좋아요. 소품이나 가구 배치도 에너지 통로를 막지 않도록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사 계획이 있다면 층수 선택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보세요. 햇빛과 바람이 충분히 들어오는가? 앞뒤 조망이 탁 트여 있는가? 주변 건물이 기운을 막지 않는가? 층수 자체가 안정적이고 생활하기 편리한가? 이 네 가지만 확인해도 재물운과 대운을 살리는 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단순히 높은 층, 낮은 층을 고르는 게 아니라 기운과 환경이 조화롭게 흐르는 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층수는 집안 재물운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잘못 선택해도 보완 방법이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기운이 정체된 층에 산다면 밝기, 조망, 소품 배치, 식물 활용 등으로 충분히 재물운과 집안 기운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방법을 활용하면 내 집 재물운, 층수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실 수 있어요. 단순히 층수만 보는 게 아니라 햇빛과 바람, 조망, 주변 환경까지 고려해 선택하거나 보완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작은 체크와 실천이 쌓이면 집 안전체 기운과 재물운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즉, 이사 계획 중이거나 이미 살고 있는 집이라도 기운이 잘 흐르고 환경이 조화로운 층을 선택하거나 보완하는 것만으로 재물운과 대운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층수 선택 팁 꼭 기억하시고 실생활에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층수가 재물운에 얼마나 중요한지 살펴봤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층수만 신경 쓰면 놓치기 쉬운 재물운 요소들이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집 전체의 기운 흐름과 작은 환경 요소들이 재물운에 큰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꼭 챙겨야 할 세 가지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현관 위치와 방향입니다. 현관은 집 안으로 들어오는 에너지, 즉 재물운과 좋은 기운이 들어오는 관문이에요. 현관이 어둡거나 바람이 막히는 방향이면 좋은 기운이 들어와도 머무르지 못하고 빠져나가기 쉽습니다. 또 현관 바로 앞이 막힌 골목이나 높은 건물로 가려져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현관이 밝고 깨끗하게 관리되고 햇빛과 바람이 자연스럽게 들어오는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발과 잡동사니가 널려 있으면 아무리 좋은 층수라도 기운이 정체될 수 있으니 항상 깔끔하게 정리해 두세요. 두 번째, 집 안 에너지 흐름과 정리정돈입니다. 층수가 좋아도 집 안이 어지럽고 물건이 많으면 재물운이 제대로 흐르지 못합니다. 풍수에서는 기운이 막히는 것을 정체된 에너지라고 부르는데 이런 집에서는 들어오는 돈과 기운도 머무르지 못해요. 그래서 집 안 통로, 거실, 주방, 침실 등 주요 공간이 깔끔하게 정리되고 물건이 흐름을 막지 않도록 배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소파 앞에 짐을 쌓아두거나 거실 한쪽 구석이 어수선하면 재물운도 그쪽에서 막히게 됩니다. 정리정돈 하나만 잘해도 돈과 기운이 자연스럽게 순환하게 만들 수 있어요. 세 번째, 베란다, 창문, 조망입니다. 창문이나 베란다가 막히면 기운이 제대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반대로 채광이 좋고 바람이 통하며 조망이 탁 트이면 에너지가 원활하게 순환하게 돼요. 특히 앞뒤 조망이 막힌 층이나 집은 아무리 내부가 잘 정리되어 있어도 기운이 정체되기 쉽습니다.
풍수에서 창문과 베란다는 운이 들어오는 통로라고 보거든요. 햇빛과 바람, 시야가 넓은 곳에 창문과 베란다가 있는지 확인하고 막힌 곳은 밝은색 소품이나 거울로 보완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정리하면 층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현관, 집 안 기운, 창문과 조망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재물운이 제대로 살아납니다. 층수가 아무리 좋아도 현관이 어둡고 집 안이 어수선하거나 창문이 막혀 있으면 들어오는 운이 막히거나 금전운이 순환하지 못해요. 반대로 층수는 평범해도 이 세 가지 요소를 잘 관리하면 운이 잘 흐르고 재물운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실제 사례를 통해 층수와 재물운이 얼마나 밀접한지 보여드릴게요. 말로만 들으면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실제 경험담을 보면 이해가 쉽거든요. 첫 번째 사례는 60대 여성 어씨입니다. 어씨는 평소 낮은 층에 살았는데 현관은 어둡고 집안도 조금 어수선했어요. 그 결과 들어오는 돈은 금세 나가고 집안 분위기도 항상 무거웠습니다. 제가 상담을 통해 중간층으로 이사하도록 권했고 동시에 현관 밝기와 정리, 소품 배치를 개선했죠. 한 달 정도 지나자 어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집이 밝아지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예상치 못한 소득도 생겼어요. 층수를 바꾸고 작은 정리를 했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결과로 이어진 좋은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70대 남성 B씨입니다. B씨는 고층에 살았지만 앞뒤 조망이 막히고 바람이 잘 통하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돈이 들어와도 금세 흩어지고 집안 기운도 정체돼 있었죠. 제가 상담하면서 조망을 확보하고 집안 기운을 흐르게 하는 보완 인테리어를 제안했습니다. 몇 주 후 B씨는 집안이 한결 밝아지고 거래처에서 예상치 못한 수익까지 들어왔다며 놀라워하셨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65세 여성 C씨입니다. C씨는 층수는 적당했지만 창문이 막히고 베란다가 좁아 기운이 제대로 순환하지 못했습니다. 층수는 그대로 두고 집안 정리와 창문 베란다 활용을 개선했어요. 그 결과 집안 분위기가 달라지고 가족 모두 기분이 밝아졌으며 소액 재물운도 살아나는 것을 체감했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사례에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층수와 환경, 집안 기운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면 재물운이 달라진다는 점이에요. 단순히 층수만 옮기는 것이 아니라 현관, 조망, 집안 에너지 흐름을 함께 고려해야 운이 제대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 한번 정리해 볼게요. 먼저 아파트나 주택에서 층수가 재물운과 집안 기운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을 알게 되셨죠. 낮거나 지하 근처 층, 바람과 햇빛이 막히는 층, 주변 환경과 충돌이 있는 층은 운이 막히고 재물운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중간층이나 기운이 원활하게 흐를 수 있는 층은 재물과 대운을 끌어들이는 힘이 있다는 것도 알았고요. 그리고 단순히 층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현관 위치와 방향, 집 안 에너지 흐름, 조망과 채광 같은 보완 방법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층수를 바꾸지 못하더라도 집안 정리, 밝기 확보, 소품 배치, 창문과 베란다 활용 등으로 충분히 기운을 개선할 수 있어요. 작은 변화 하나가 집안 전체 기운과 재물운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 실제 사례에서도 충분히 확인하셨죠. 여러분도 오늘 영상에서 배운 점을 적용해서 내 집 층수와 환경을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리와 청결, 조명, 기운 순환 같은 간단한 실천만으로도 운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집안 기운, 금전운, 건강과 복을 지키는 실생활 풍수 정보를 계속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작은 점검과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내 집 층수를 살펴보고 집안 기운과 재물운을 지키는 첫걸음을 지금 시작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 풍요와 행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늘도 풍요롭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